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우리 코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합동연합학수로 석박사 과정 신입생을 연중 모집합니다. 부활의학과 인천 캠퍼스에서 제가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010-6304-2175로 상담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는 4월 5일 10시 반까지 인천 캠퍼스에 오시면은 실기 재미있는 한방 약재나 여러 가지 원료를 사용해서 실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실기 시간에 이번에는 입욕제라고 해서 버블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천연 치약을 만드는 시간을 4월 5일 날 실기를 합니다. 오셔서 청강생으로 들으러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등록을 해도 되고요. 석박사 과정은 미국의 퓨리턴 대학교 LA에 있습니다. 정식 박사 과정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달에 한 번만 인천에 오시면 되는데 저기 먼 울산에서도 오시는 분, 전라남도 장성에서도 그렇게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은 화요일입니다. 세 번은 영상을 제가 보내드리면 그걸로 집에서 공부하시면 되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주시면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박사 학위가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셔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셀젤과 건미당 그리고 노화의 메커니즘 왜 늙는가. 셀젤은 잘 아실 것 같고 건미당은 본사가 만든 식품입니다. 홍삼 녹용을 비롯해서 40가지 약재를 가지고 액기스를 추출한 것이 건미당이에요. 우리 몸을 다 살려내는 것이다. 건강하게 미인을 창조하는 거다 해서 건미당입니다. 그리고 노화의 메커니즘을 배우고 왜 늙는가를 또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셀젤과 건미당으로 늙어간 우리 몸을 다시 부활시킨다. 그래서 부활의학과예요. 두 가지로 우리 몸을 다시 건강한 몸으로 젊은 몸으로 다시 돌려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고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한 번만 하면 되고 좋아요는 영상 갈 때마다 눌러주시면은 나한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우리 코스는 건강 미인을 창조하는 기업입니다. 건강 미인을 얼굴이 이쁘다고 해서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몸이 먼저 건강해야 몸과 정신이 건강해야 아름다운 미인이 된다 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홈페이지는 이게 우코스.com이고 유튜브는 우리코스 TV를 검색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465회 차입니다. 465회 차가 오늘 영상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밴드는 우리 코스라고 해서 밴드를 가입 신청을 저한테 하시면은 가입한다고만 문자로 보내도 되고 전화해도 됩니다. 그러면 바로 가입해서 자료라는 자료는 전부 다 밴드에 있습니다. 밴드에서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 사업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입으로 고객들에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자료를 보여주면서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밴드에 들어가셔서 그 자료를 프린트하든지 다운받으세요. 그래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을 하는데 눈으로는 이 그림을 잘 보시고 귀로는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기 바랍니다. 왜 늙을까? 노화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포도당과 산소입니다. 이 포도당과 산소가 없으면은 굶주림, 기아에 들어가게 돼서 결국 죽게 됩니다. 산소는 더 심합니다. 포도당은 좀 그 부족하다든지 좀 굶는다고 해서 금방 사람 목숨이 죽진 않지만 산소는 그냥 죽어버립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얄궂게도 포도당과 산소야말로 이것이 우리 몸을 살려주는 것인데 동시에 우리를 노화에 이르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포도당과 산소는 우리 몸을 살려주면서 동시에 죽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하면 물과 이산화탄소와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가 찌꺼기로 남게 됩니다. 포도당과 산소가 태워져요. 포도당을 산소가 태우면 물과 이산화탄소, 에너지가 생겨요. 이 과정에서 포도당이 원인인 당화라 해서 엊그저께 설명했죠. 그리고 산소가 원인인 것이 산화라고 하는 나쁜 작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화와 산화. 당화는 포도당이 말하자면은 당화를 일으키고 산화는 산소가 일으킵니다. 당화와 산화는 둘 다 우리 몸을 여기저기 세포들을 손상시키고 세포들을 병들게 하고 노화를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당화와 산화의 원인이 되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난 그 순간부터 늙기 시작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25세부터 노화가 진행이 된다. 이게 인체의 생리학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태어나면서부터 당화와 산화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산화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으며 그렇죠. 포도당을 그 산소가 태워서 산화가 벌어지는 것은 알려져 있었어요. 한마디로 한다면 산소가 몸을 녹슬게 하는 상태를 산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외부에 바깥에 있는 철이 오랫동안 놔두면은 산소가 수분과 함께 녹슬게 합니다. 젓갈색으로 녹슬잖아요. 철쇠가. 그게 산화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녹이 슬어요. 그 녹이 슬게 하는 게 산소입니다. 그래서 껍질 벗긴 사과를 방치하면 표면이 갈색으로 바뀌는 것은 산소가 그 사과의 겉면에 닿음으로써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갈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산소가 껍질 벗긴 사과에 닿아요. 닿으면 어떻게 되느냐? 과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포도당 사촌입니다. 사과 속에 있는 과당이 산소고 결합이 됩니다. 결합이 되면서 갈색으로 변질을 시켜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화학적으로 말하면 솔라렌을 솔라로이트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갈색으로 됐다는 것은 이미 변질된 겁니다. 갈색으로 되는 거 잘 기억하세요. 그걸 산화라고 그래요. 이와 같은 일이 끊임없이 산소가 들어온 우리 몸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산소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돼요. 근데 거꾸로 그래서 우리 몸을 살려주는 것도 산소지만 죽이는 것도 산소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한편 산화 이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당화입니다. 당화는 몸이 타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산화는 몸이 녹쓰는 것이고 당화는 몸이 타버리는 거예요. 타버린 상태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탄수화물이 가득한 팬케이크를 노릇노릇 구워버리면 식욕을 돋우는 맛있는 냄새가 나지만 실제로는 노릇노릇해지는 그 자체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당화입니다. 당화. 우리 몸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든다든지 기름에 튀긴다든지 하면은 탄수화물이 프라이팬에서 또는 이제 오븐에서 노릇노릇해지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포도당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바뀌거든요. 탄수화물 속에 있는 포도당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만나서 타버리는 것을 그 노릇노릇해졌다, 갈색으로 변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몸속에서도 그렇게 벌어져요. 당화는 단백질이나 지질이 포도당과 결합함으로써 이게 단백질에다가 저기 포도당이 결합할 때가 있고 지질에 포도당이 결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품질과 성능이 떨어지는 반응을 당화라고 그래요. 이게 단백질 플러스 포도당, 지질 플러스 포도당, 이걸 다 당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나 지질이 포도당과 결합하면 어제 엊그저께 영상에서 말씀드린 최종 당화산물이 발생을 하는데 그걸 AGE라고 그랬습니다. AGE라는 최종 당화산물이 나타나서 나쁜 물질로 그게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또 설명하지만 AGE야말로 온갖 질병과 노화 현상의 주범입니다. 이게 바로 주범이에요. 우리를 늙게 하고 질병을 일으킵니다. AGE는 단백질이나 지질이 포도당과 결합해서 생기는 물질이지만 우리 몸은 수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또 단백질과 지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포도당이 남아도는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한 공기만 먹어야 되는데 한 공기 반이나 두 공기 먹었다. 그러면 엄청난 몸 안에서 당화 과정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제 탄수화물 들어간 것은 빵도 있고 밀가루뿐만 아니라 과자도 있고 뭐 주변에 널려 있어요. 탄수화물이. 이거 극히 줄여야 됩니다. 극히 줄여야 됩니다. 게다가 AGE는 단백질이나 지질을 또한 변성을 시킵니다. 이를테면 피부에 콜라겐이라는 건 잘 아실 거예요. 콜라겐이 변성을 일으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콜라겐이 단백질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포도당이 우리 몸에 넘쳐나면 달라붙어요. 포도당이. 그래서 변성을 일으켜 주름이 만들어지고 기미를 만들고 혈관에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쉽게 터집니다. 즉 동맥경화도 그래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인데 AGE가 최종 당화산물 단백질과 지질에 포도당이 붙어버린 거, AGE가 쌓인 상태인 검버섯도 그렇고 기미는 피부에 그을어진 것이 그 기미예요. 당화로 인하여 피부에 그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기미예요. 검버섯도 AGE 최종 당화 산물들이 쌓여버려서 뭉친 것이 검버섯입니다. 또 AGE가 발생한 사실을 감지하여 대식세포라 합니다. 그래서 마크로파지라고 해서 대식세포, 동물의 체내 모든 조직에 분포하는 면역 담당 세포를 대식세포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어 치워버린다 해서 대식이라고 그래요. 대식세포가 있어요. 면역세포의 일종입니다. 그 대식세포 등에서 AGE와 결합하는 수용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세포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만성적인 염증은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피검사했더니 염증 수치가 1 이상이 되면은 즉 0.5에서 1이 정상이에요. 피검사 하세요. 한번 하셔야 돼. 그래서 1이 넘어가 버리면은 반드시 건미당이 아닌 본사가 만든 완미당 38가지 약재로 만든 완미당을 꼭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은 피가 맑아지면서 염증이 혈액 속에서 다 없어져요. 체내에 염증이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완미당 잘 기억하세요. 염증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 환자한테도 완미당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AGE는 이처럼 체내에서도 만들어지지만 한편으로 식품에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릇노릇타서 그을린 음식에 AGE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타버린 탄수화물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당뇨병 검사에서 측정하는 헤모글로빈 A1C라고 합니다. 헤모글로빈 A1C는 AGE의 초기 반응 물질입니다. 즉 초기 당화 물질이에요. 당뇨병에서 이제 피 검사를 한 번씩 하거든요. 석 달에 한 번씩 할 겁니다. 초기 당화 물질이 얼마만큼 몸 안에 있는가를 3개월에 한 번씩 측정하는 것입니다.
포도당이 단백질이나 지질과 결합한 찌꺼기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과거 2, 3개월 동안 혈당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당화산물이 얼마만큼 쌓여 있는가 혈액 속에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이 그림을 봅시다. 설명합니다. 이 그림과 다음 그림이 원래는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밴드에는 하나로 붙어 있는 것을 올리겠습니다. 이것과 다음 그림이 위아래로 붙어 있는 것을 이 그림 글씨를 크게 하기 위해서 잘라놨어요. 제가 잘라서 두 개로 만들었는데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노하우 메커니즘입니다. 콜라겐 섬유, 단백질 섬유입니다. 세 가닥이 서로 얽혀 있는 구조, 이게 세 가닥이죠. 얽혀 있어요. 강도와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렇게 세 가닥이 얽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 근육 세포 사이사이에 남아 도는 포도당이 떠돌아다니다가 콜라겐 단백질에 가서 달라붙게 됩니다. 이렇게 달라붙어요. 여기까지 기억을 잘 하시고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다음에 이제 달라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노화가 진행이 돼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주름, 기미 등이 생성되고 질병이 원인이 되는데 세 가닥 중에서 두 가닥 사이에 포도당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포도당이 두 가닥 사이에 이렇게 포도당이 붙어버리면 주름살이 생기고 기미가 생겨요. 즉 콜라겐이 변성이 돼가지고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이렇게 세 가닥, 실가닥만 남아요. 그 탄력을 주는 거, 또 팽팽하게 해주는 그 단백질의 고유 성분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AG는 두 가닥의 콜라겐 섬유 사이에 생기기 때문에 비생리적 가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가짜 다리, 가교. 이것이 생기면 강도가 약해져요. 콜라겐 강도가. 탄력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터져버리니까 표피가 주저앉아서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게 주름살이에요. 그리고 이 그을려서 타버리는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쌓이면 검버섯이 될 수가 있고 기미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건미당은 뭐냐? 건미당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 복용하면은 몸 안에서 남아 도는 포도당이나 산화가 일어나는 것, 당화와 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도 하고 없애주기도 하는 것이 건미당이고, 염증이 많다면은 완미당이고, 그 다음에 셀젤로 건강한 사람도 일주일에 두세 번, 그리고 중풍 환자라든지 또는 이제 다른 불치병 환자들은 하루에 한 번씩 셀젤로 반드시 한증을 전신에 바르고 한증을 해 주시면서, 건강한 사람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셀젤 한증을 해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첫 번째 날 셀젤 바르고 한증하면 엄청나게 춥습니다. 냉동되는 것처럼 추운데 사실은 피부는 뜨거워져 있어요. 피부는 겉만 추워요. 겉만. 이걸 잘 이겨내야 되는데 도저히 셀젤로 처음에 할 때 추워서 못 견딘다, 그날은 하지 마시고 그 대신 그 다음날 바로 오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날 와서 다시 하면은 이제 하면 할수록 좋아져요. 몸이 건강해지면은 그 추위를 이겨낼 수가 있으니까 미리 고객에게 사전에 한증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꼭 해야 됩니다. 당신 몸이 안 좋으면 엄청 추워서 견딜 수만 있으면 땀이 날 때까지 그 안에서 견뎌야 되고, 한증하면서 견뎌야 되고, 도저히 못 견디면은 말씀하시라고, 오늘은 거기서 끝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 오늘 그 정도만 해도 몸이 많이 좋아져 있기 때문에 다음날 오면은, 또 그 다음날 오면은 건강해질 수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주 2, 3회가 아니라 날마다 오십시오. 날마다 와서 셀제로 한증하다 보면 몸 안에 이게 산화되는 거, 당화되는 게 다 없어져요. 제거가 되고 온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다 빼내버립니다. 빼내버리고 셀젤이 그런 땀을 통해서 빼내요. 그리고 나서 건강하게 세포를 만들어주는 것이 셀젤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세포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워도 오히려 날마다 오도록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 주시면
그것이 소문이 나서 입소문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도 하시고 꼭 석박사과정 등록도 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업소 경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